AI 콜센터를 가능하게 해준 첫 단초 식단 일기. 그렇게 기계관리에 대해서 식단관리, 영양관리 쪽을 보강하면서 고객의 식단 일기 수첩을 드렸다. 고객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었는지 스스로 작성해서 다음 회차에 들고 오면은 컨설턴트가 식단 일기를 분석해 드렸다. 적게 먹었느냐 많이 먹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6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었느냐 위주로 보고 부족한 부분은 조언해 드렸다. 뒤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식단 일기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컨설팅을 가능하게 해준 첫 단추였다. 수천 수만 가지 식단 일기를 분석해 보았다. 고기를 전혀 안 드시는 분, 채소만 드시는 분, 대체식에 너무 의존하는 분, 한 종류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 등 별의별 습관들이 있었다. 그분들이 무조건 잘못하다고 보다는 더 좋은 식단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갈 방법을 쳤더니 드렸다. 사람은 무언가를 끊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렵다.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국수가 먹고 싶을 때는 두부 보면 드셔보시면 어때요? 초콜릿 대신에 생기물 몇 장 드시면 포만감이 생길 거예요. 하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차츰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의 식단 중에서 감량 결과가 가장 좋았던 분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교해 보여주고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러면 고객들은 비교적 쉽게 납득하고 식습관을 개선해 나갔다. 어쩌면 이렇게 식단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감량 결과와 연동해서 효율이 높은 베스트 식단을 찾는 활동들은 너희도 큰 실전 공부가 되었다. 웬만한 임상실험 데이터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규모가 큰 연구 결과였던 셈이다. 이후 식단을 포함한 고객 차트를 조금 더 면밀하게 더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고객의 직업, 성별, 성향, 생활습관, 체형, 수면, 식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 더더욱 식단에 따라서 감량 속도가 좌우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결국은 먹어야 살이 빠지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호르몬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면, 운동, 식사, 스트레스 등 모든 습관의 구조를 바꿔주지 않으면 살이 빠지지 않았다. 그때보다는 고객들이 왜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살이 빠지는지를 설명했다. 이유와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만 고객을 설득할 수 있고 고객이 설득되어야 체중이 빠지기 때문이다. 해외 논문에서 통계에서 설득의 포인트를 찾다. 그러면서 고객 컨설팅을 회차별로 다르게 하나하나 만들어갔다. 컨설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 논문을 찾고 논문에서 통계와 근거를 찾았다. 그리고 상담할 때 10분 활용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10시에 무조건 주무세요 하고 말하는 것과 미국 콜롬비아 의과대학에서 대규모 수면 연구를 했는데 10시 전에 자는 사람과 10시 후에 자는 사람을 나눠서 분석해보니 전자가 무려 00%나 더 많이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설득의 포인트가 다르다. 게다가 그때 주변에서는 과학의 하나뿐인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고객이 우리 얘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나라도 누가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한다면 뭐지? 무슨 근거로 저렇게 말하지 하고 의심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통계와 논문에 더 집착했다.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만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신뢰할 만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대부분 미국 대학이나 병원들의 연구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미국 유명 대학의 이름을 거론하며 연구 결과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OECD 주요국 기준 미국의 데이터이다 보니 고객들도 쉽게 이해하고 신뢰했다. 그런 설명을 곁들이면서 일단 한번 따라 해보시라고 설득을 했다. 그러게 프로그램을 바꾸고 컨설팅을 바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기존의 방법보다도 훨씬 더 감량 결과가 좋았다. 끊기지 않고 새끼밥을 먹으며 잠을 제때 재우고 몸에 해로운 것을 피하게 했더니 고객들은 그야말로 살이 쑥쑥 빠졌다. 사우나, 래핑 등 기존의 방법이 수분을 빼는 데 그쳤다면
식단, 수면,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자 살 빠지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졌다. 내가 한 공부가 타깃을 정확히 맞춘 것 같아서 너무 보람있고 재미있었다. 빠른 다이어트가 가장 빠른 다이어트이고 가장 빠른 다이어트가 가장 실패한 다이어트이다. 나는 여전히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몸을 얼고 영양을 공부해서 바른 다이어트를 하자 고객들은 여유 없이 끝까지 적정 체중이 지속이 되었다. 고객의 몸에 흩어지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올바르게 몸에 적용해서 성공한 것이다. 그러한 확신은 주비스 다이어트를 가장 바른 다이어트로 만들어 주었다. 결국 우리 몸은 불기능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만들어주면 빠르게 정상화된다. 몸이 올바른 상태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우리 몸이 스스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어쩌면 그게 가장 바른 다이어트일 것이다. 어쩌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크게 올랐던 것 같다. 그 후에도 길에서 그 유치원 선생님 고객을 피했던 순간을 가끔 떠올렸다. 한 대 맞은 것 같았던 충격이 비로소 조금씩 가라앉았고 대신에 확신과 자신감이 채워졌다. 아, 이거 되는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재밌어서 영업도 미친듯이 했다. 내가 연구한 방법, 내가 고객들에게 적용시켜 좋은 결과를 가져온 방법에 확신이 생기니 똑같은 영업을 해도 유입되는 고객 수가 완전히 달라졌다. 기존 고객의 감량 결과가 좋으니 상담이 잘 되고 상담이 잘 되니까 객단가도 높아졌다. 처음 가게를 오픈할 때 이런 상상을 하곤 했다. 고객 수가 너무 많아져서 고객님 저희 예약이 2달치가 꽉 차 있어서 죄송하지만 더들 후에 다시 오시겠어요? 하는 말이다. 그런데 정말 2년 만에 그 일은 현실이 되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로 문의를 하는 고객에게 나는 정확히 똑같은 말을 했다. 직원들도 신나게 일할 수밖에 없었다. 기계 세팅이나 매장 관리 같은 단순 업무를 하기 위해 입사했던 직원들에게도 컨설팅을 가르쳤다. 그렇게 고객이 늘고 더 많은 직원이 들어오면서 주비스는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좋은 인재들이 모여들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고객이 한 번 관리받는 시간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었다. 동생 하나 둘이서 도저히 케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난 후부터 직원을 뽑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보통 지역신문인 벼룩시장에 구직 구인 광고를 냈는데 나의 채용 기준은 2가지였다. 업종의 특성상 외모가 준수할 것, 그리고 고객과 항상 소통해야 하니 아이 컨택트를 잘할 것. 그런 기준을 갖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다. 한 번은 면접을 오는데 지원자가 아이 컨택트를 못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하지만 외모는 정말 연예인처럼 예쁜 친구였다. 그때는 고객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일손을 급했고 직원들이 2, 3개월마다 그만두던 상황이었다. 일할 때는 별 문제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지원자를 성급하게 채용했다. 막상 출근하고 보니 문제가 생각보다 컸다. 그 직원은 아예 고객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다. 어쩌면 업무의 대부분이 고객과 소통하는 것인데 대화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면 이거는 배우고 연습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일과 맞지 않는 사람인 것이다. 직원의 외모에 대한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 번은 성격이 밝고 부림성 좋은 지원자였는데 체구가 조금 통통한 편이었다. 나는 입사해서 빼면 되겠지 하고 그 지원자를 채용했다. 그런데 막상 데스크에 앉아 일을 하려고 하니 고객들이 그 직원을 싫어했다. 심지어 대놓고 막말을 하는 고객도 있었다.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뚱뚱해요? 저 직원부터 빼라고 해요. 저 직원은 살면 다시 올게요. 세상에 본의 아니게 직원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업종의 특성상 외모에 자신감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을 외모로 평소에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외모를 가꿔서 건강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회사다. 대부분의 비율이 업계처럼 우리도 가급적이면 고객의 기대치나 로망에 부합하는 직원이 필요했다. 직원을 높여주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다. 내가 공부를 하고 난 후에는 직원을 채용하는 기준도 달라졌다. 그때부터는 고객과 상담을 할 때도 외모적인 것보다 몸의 균형과 건강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식품영양학과, 체형학과, 체육학과, 근육학과, 한방학과처럼 대학 때부터 몸에 관련된 지식을 공부한 사람 위주로 뽑았다. 내가 몸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니 연구 개발에 힘을 쏟아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커졌고 직원 세팅부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었다. 연구 개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련 전공자를 채용했더니 고객들도 좋아했지만 나 역시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고객과 상담할 때도 이 친구가 식품영양학과 나왔어요. 체대에서 근육학을 전공했어요. 하고 소개하니까 컨설턴트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 직원을 높여주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고객은 누구나 원장한테 관리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모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 직원의 전공이 무엇이고 기존에 얼마나 많은 고객의 몸무게를 감량시켰는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직원을 높여주면 고객의 신뢰도 또한 올라간다. 뿐만 아니라 어제 이 친구 고객님이 어마어마한 케이크를 사들고 왔잖아요. 하는 식으로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칭찬을 덧붙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을 높여주었다. 지점을 낸 후에는 지점 책임자들도 전공자를 채용하고 그 부분을 강조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다이어트와는 전혀 무관한 전공이라는 사실이 약간 콤플렉스였다. 그래서 특히 지점점 책임자는 비만학과 석사, 식품영양학과 석사, 간호학과 석사 출신 등 프로필이 좋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했다. 그리고 각 지점에는 책임자들의 학위나 자격증 등을 잘 보이게 전시해 두었다. 그것을 그럴듯해 보이려는 목적이 다는 아니었다. 그들같이 스터디를 정말 열심히 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였는데 그들의 전문 지식을 배우면서 우리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토론의 장이었다. 지적 희열이랄까. 그렇게 치열한 스터디를 마치고 마시는 맥주 한 잔은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고 맛있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다이어트식으로 출발했지만 몸의 원리, 영양소, 순환 같은 것을 공부해 방법을 발전시켰고 그러자 그와 관련된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니 결과는 더욱 좋아지고 고객은 많아졌다. 고객의 신뢰를 받으니 직원들도 더 신나게 일했다.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다. 내가 창업 초기부터 가격 할인을 하지 않았던 것도 신뢰를 잃기 싫어서였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도 고객의 신뢰 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고객들이 우리의 직원을 믿고 우리의 방법을 믿고 여기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서 계속해서 우리 회사를 믿어주기를 바랐다.